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차는 요즘에 또 장안의 화제를 몰고 있는 바로 그 차죠. 폭스바겐 ID4입니다. 자,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프로 트림으로 단일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전에 ID3부터 해서 중국에서만 판매되는 ID6까지 ID 시리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품성이 좋다고 알려진 폭스바겐 ID4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쪽에 저희가 타고 왔던 차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본 바로는 상당히 좀 크로스오버답게 차체도 크고 굉장히 높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 생각보다 좀 차가 크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의 MQB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바탕으로 나온 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승차감도 굉장히 이렇게 시야각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튼 저희가 기존의 크로스오버 형태의 자동차들과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의 폭스바겐의 패밀리 룩을 좀 약간 전동화 형태로 좀 개선한 형태고요. 엠블럼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제 헤드램프를 스플릿하게 이제 옆으로 퍼트려낸 그런 형식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3550의 R20, 그리고 타이어 편평비, 그러니까 넓이는 뒤쪽이 좀 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스콜피온제를 달고 있고요. 전체 길이는 전장이 4585, 그리고 전폭이 1850, 전고는 1620이고요. 휠 베이스는 2765입니다. 공차 중량은 2144, 그러니까 2톤이 좀 넘는 그런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하고 약간 비슷하게 하얀색으로 된 폭스바겐 엠블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좌우로 스플릿하게 퍼지는 리어 램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시야가 조금 약간 좁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운전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고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C필러 부분은 골프에서도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두툼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디자인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뒷모습 자체는 좀 굉장히 빵빵하고 좀 듬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렁크를 살짝 열어보면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준중형 체급의 SUV 트렁크의 덩치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폭스바겐 ID4는 폭스바겐의 전동화 플랫폼이죠. MEB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플랫폼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체 배터리 무게는 한 300kg가 조금 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무게는 한 1000kg, 그러니까 1톤이 좀 넘습니다. 그 위에 이제 차대를 얹고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이제 부품들을 붙이고 전기 모터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톤이 넘어가는 차라서 그렇게 가벼운 차는 아닙니다. 아키텍처 자체가 가장 최신의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0V 아키텍처가 아니기 때문에 5%에서 한 80%까지 충전하는데, 85%까지 충전하는데 36분 정도가 걸립니다. 급속 충전 기준으로 그렇고요. 이제 완속 충전으로 이제 0%에서 100%까지 하게 되면 한 7, 8시간 정도 충전 필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쓰고 있는 전동화 플랫폼이 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J1 플랫폼도 있고 MLB 에보도 있고, MEB도 지금 이 차를 통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앞으로 좀 단일화된 그리고 통일화된 플랫폼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SSP라는 플랫폼을 향후에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EB의 어떤 수명이 그렇게 남지 않은, MEB 플랫폼의 수명이 그렇게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차라서 약간 이러면 좀 구식차 아니야, 이렇게 상품성이 없어 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5,490만 원인가요? 그 정도 가격대로 나오고, 거기에 국고 보조금을 6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최신의 어떤 전기차의 플랫폼이나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진 않았다. 또 하나는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슈도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차가 나올 방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품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완판, 올해 물량은 다 끝난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그런 인기가 있는 차죠. 대부분 배터리, 그리고 뭐 SUV,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어떤 규모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뭐 최신의 어떤 전기차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다. 네, 폭스바겐 ID4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폭스바겐의 자동차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굉장히 좀 단정하고 되게 실용성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약간 럭셔리한 거야? 뭐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거야? 그런 거보다는 좀 약간 실용성 위주의 실용적인 거다, 필요한 거다라는 좀 반영하는 그런 어떤 폭스바겐의 좀 디자인이 잘 반영돼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여기 중앙에 센터 그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2인치까지 이제 모습을 굉장히 키웠고, 그리고 약간 운전자 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포근하게 이제 좀 앉는 형태의 어떤 대시보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변속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레버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밀면 여기 앞에 사이드에 여기 불빛이 LED 바가 쫙 펼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모션에 좀 느낌을 내는 그런 인테리어를 또 구사했고요. 계기판은 굉장히 핸들 안쪽으로 오밀조밀하게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나 기어 변속부, 그리고 회생 제동의 상황,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은 여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특이하게 여기 카드를 꼽을 수 있는 홀더가 두 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는. 그리고 유명하겠지만 여기에 들어서 여기도 꽂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스위처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컵홀더를 바꿀 수 있는 점도 재밌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 다 지원되고요. 다만 좀 유선으로 지원되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다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이나 뭐 이런 편의 장비들 다 돼 있고요. 여기는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좀 띄웠는데 사실 그렇게 뭐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래 공간을 두긴 했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좀 턱을 둬서 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바닥 밑에가 통고무로 돼 있고, 그리고 사실 바닥 밑에 통고무된 거는 미국식 픽업 트랙에서 좀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폭스바겐에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처럼 회생 제동을 뭐 이렇게 패드 시프트로 조절하는 기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버의 기어 변속으로 드라이브하고 배터리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것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회생 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그러면 배터리 모드로 들어가서 쓰시면 되고, 그 배터리 모드를 사용함으로써 회생 제동을 좀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모드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는 그 부분에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넣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래치나 지문 이런 거에 좀 취약한 편이어서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만 여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나 대시보드는 전부 다 이제 우레탄 소재로 깔끔하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크게, 정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큰 파노라마 선루프 보기 드문데 굉장히 보기 좋네요. 아무래도 그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시는 이것 외에는 다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이거 그 자체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웨이드 재질하고 인조가죽 소재를 덧대서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또 막 고급스러워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탄탄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싼 소재인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돼 있네요. 헤드레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ID4 뒷좌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차대나 시트 이런 거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그 크로스오버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간 소형 SUV의 느낌처럼 차체가 약간 올라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처음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팔걸이나 이런 것들도 폭스바겐답게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낮아서 저는 왜 이렇게 낮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USB-C 타입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송풍구는 여기 아래서 이제 조절을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자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너무 낮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승차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에서부터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앞은 조금 낮은 편인데 뒤는 조금 높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거주성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스웨이드 소재가 이제 자세를 좀 잡아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크게 뭐 거주성에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고 이제 스키스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다. 뭐 과연 폭스바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키를 가지고 차에 들어와서 앉는 동작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내려서 문을 닫는 것으로만 차의 시동과 온오프를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시동 버튼이라기보다는 파워 버튼은 여기 있고요. 일단은 첫 느낌 자체는 일단 시야를 굉장히 크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본넷 위에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약간 오버핸드처럼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측면이 있어서 차의 폭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헤드룸이나 여기 이제 어깨, 이제 무릎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운전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폭스바겐이 그런 장면들은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트인데 시트의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당합니다. 폭스바겐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체형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트의 높낮이를 좀 잘 만들어서 굉장히 큰 유럽 사람이든지 뭐 아시아 사람이든지 이런 체형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트를 마련한 것 같아요. 럼버 서포트나 이런 것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을 놓는 공간 그리고 또 요 아래 또 이제 무릎까지의 어떤 시트 길이 조절도 완급 조절도 상당히 좀 잘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시트나 뭐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이게 폭스바겐이 진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막 럭셔리하고 막 진짜 뭐 고급스럽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질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잘 담아 놓았어요. 실용적이야? 그럼 써.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소재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원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포트 그리고 컵홀더에 대한 공간 구성 이런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 하나만 이렇게 토글식으로 탁탁 이제 바꾸면 드라이브하고 이제 배터리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잘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운전대에 가려서 조금 안 보이는 건 조금 느낌이 그러네요. 좀 잘 보이게 좀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터치식 버튼이나 이런 계기판의 내용들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뭐 전동화 스타일로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실용적인 거에 막 포커스를 맞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드 자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쭉 이렇게 좀 타력 주행을 좀 많이 좀 강조하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컴포트나 스포츠, 커스텀 이런 것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컴포트가 제일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한 40-50km 정도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더 민감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댐퍼의 쫀득함을 좀 더 끌어올려서 좀 더 스포츠 주행에 좀 가까운 그런 맛을 내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페달의 민감도나 뭐 브레이킹의 민감도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폭스바겐의 느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2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82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산 브랜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보다는 더 이제 높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행 거리는 한 400km대
이런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뒤집니다만, 아무래도 국내 환경 기준, 주행거리 시험에 대한 기준이 유럽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주행거리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 워커힐로부터 가평까지 이렇게 쭉 주행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주행거리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럴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330km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뭐 60km, 67km 정도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게 한 70 정도, 75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한 거리보다는 조금 이제 더 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특히 참고로 저희는 이제 좀 시승 목적 차원이다 보니까 좀 더 격하게 조금 브레이킹을 더 하고 그다음에 페달링을 조금 더 격하게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배터리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현대기아차의 어떤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이 800V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죠. 예를 들면 뭐 한 20분대에서 85%까지 이제 충전이 완성되는 그런 어떤 충전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한 30분 이상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신형 차가 아니라는 건 물론 핸디캡입니다만, 그래도 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를 고르려고 그러면 폭스바겐 ID4도 대체적으로 좀 고를 법하지 않느냐, 구매 리스트에 오를 법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속도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게, 일단 굉장히 좀 그 반응을 소프트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좀 운전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답게 중저속에서 상당히 이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속에서도 풍절음은 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차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점들은 주행에서는 확실히 폭스바겐답게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라는 면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저 말고 특별한 초대 손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 간단하게 좀 승차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공간 자체는 좀 여유롭잖아요. 아무래도 무릎 공간 되게 넓고 머리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 물론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긴 하지만 공간이 답답하지 않으니까 이 뒷좌석 승객이 느끼는 어떤 만족도 이런 건 높거든요. 옆에 창도 크고 앞쪽 시야도 되게 넓고. 근데 일단은 승차감은 별로입니다. 제가 이 앞에 동승석에도 앉아봤는데 앞쪽이랑 뒤에 차이가 좀 나고, 공간은 패밀리카로 쓰기에 너무 충분한데 승차감은 좀 이렇게 퉁퉁 튄다. 근데 이게 뭐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바꾼다던가 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뒷좌석에 아이들이 탔을 때는 오히려 멀미 같은 것보다는 좀 충격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른이 타면은 좀 뭐 충격을 받아들이는 게 편한데 아이들한테는 좀 별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간은 넓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데도 보시면 외건처럼 꼭 이렇게 다 그물망 설치해가지고 넓게 짐 넣을 수 있도록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승차감이 아쉬운 게 좀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바로 어제 엊그저께 아이오닉 6를 탔는데 아이오닉 6보다 승차감이 일단 안 좋고, 공간만 넓을 뿐 생각보다는 이제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이 있다는 거는 좀 의외고요. 근데 또 의외로 아이오닉보다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풍절음이 많이 안 들려요. 뒷좌석에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뒤에 막 풍절음, 뭔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ID4는 풍절음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하체에서 오는 소음은 좀 있을지언정, 그런 점들은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ID4 프로 트림을 시승을 했는데요. 급속 충전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핸디캡이 있긴 합니다만, 충전 상황, 그러니까 이 차의 소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충전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급속 충전이 아닐지라도 충전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집밥, 뭐 회사밥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소유자라면 이 차를 충전하는데 그리고 소유하는데 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폭스바겐은 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고 그 상품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 뭐 집밥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잘 맞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로 저는 판단됩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